언젠가 회장님 안녕하세요. 편집점 밥집으로 아예 전환이 된 케이스네요. 그렇게 변해갔죠. 그래서 뭐랄까 테이블 단가가 많이 낮아졌죠. 그렇죠. 그 맥히는 대로 가끔 네, 시켰어요. 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아니, 가끔 다시 어디 가든 간지러워. 눈으로 아니 편하게 하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자영업을 30년 운영하신 장 대표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사실 영상 내용에서 가끔 언급한 저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장사를 할 때 순수익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영업자가 2천만 원을 팔 때 얼마 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짓 없이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하지 않고 보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며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본 영상에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시청자들의 벌을 받기로 시청자들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네, 선서. 네.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외제차도 많이 타고 명품도 많이 입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얼마 정도 남아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걸까? 오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자영업을 한 자영업자가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될 때 얼마 정도 남고 또 오픈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낱낱이 알아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상권에서 우리 그 닭볶음탕 집을 운영을 하셨어요. 오픈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죠? 그때는 2012년도였고요. 제가 어느 모 대학교 근처에서 18평 정도. 왜 상호를 숨기시죠? 모대학교라고. 아니 어떻게 다 말해. 네. 그냥 말하지 마. 알았어. 그냥 대학 근처에서 18평 정도 하는 매장이었는데 네. 그때는 권리금이 있었어요. 권리금. 네. 권리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네. 이제 그때는 더 권리금 형성이 잘 돼 있었죠. 근데 2012년도면 한 10년 정도 전이네요. 12년 정도. 지금 2012년 정도. 12년 정도 네. 전에. 권리금 2천에 보증금 4천. 권리금 2천만 원에 보증금 4천만 원이면 총 6천만 원 정도 들어간 네, 거네요. 6천에 네. 이제 너무 제가 들어가기 그때 그 매장도 10년이 된 매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인테리어라는 걸 좀 했죠. 네.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었나요? 인테리어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가 네, 들어갔어요. 뭐 테이블, 뭐 의자, 뭐 벽, 뭐 간판. 시설 뭐 집기 비용까지 2천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예, 주방 살릴 건 설비까지 다 살리고 해서. 그 주방은 제가 그때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아, 주방은 이제 그대로 원래 사용을 그대로 있었던 하고, 거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총 8천만 원? 그럼 총 8천만 원의 네, 금액이 그 들어간 거네요. 정도 투자를 했죠. 네. 그럼 8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시세로는 10년 전이기 때문에 추정치가 한 1억 정도는 되겠네요. 1억 좀 넘지 않을까요?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네, 1억 근데 2천만 이제 원 정도 이제. 항상 자리라는 건, 가게자리라는 건 C급도 있고 A급도 있으니까. 네. 그 C급과 A급의 기준은 뭐죠? C급과 A급의 기준은 일단 고객들 눈에 잘 띄고, 네. 주정차가 잘 되고, 주정차가 잘 되고. 그런 게 이제 A급이고, 우리 그때 내가 했던 매장은 주차가 어려웠어요. 주차가 어려운 상태. 왜냐면 학교 근처고 네. 골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음, 뭐 그 정도 A급까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로변도 그냥 통행, 사람들 지나다닐 수 있는 차 한 대, 두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차선은 없고 그런 골목 차선은 상권이었어요. 골목 상권. 네.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저는 오후 5시 오픈해서 밤 10시까지
총 5시간 일했습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12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으신데 5시간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5시간 근무를 왜 하셨죠? 언젠가 회장님의 부친이시고 네. 저희 남편분이신 네. 우리 땡땡 네. 남편분이 너무 능력이 좋다 보니 네. 시험시험 하라 해서 그때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네. 그래서 그냥 좀 쉬엄쉬엄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 그렇죠. 놀고 먹냐 했을 텐데 네. 그때는 그게 저한테는 약간의 휴식 겸 또 나의 일거리 이렇게 했습니다. 오픈 비용에 8천만 원을 쓰셨다고 네. 했어요. 8천만 원에서 그러면 평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18평. 평수가 18평. 네. 18평이면 그 당시에 테이블이 8개 정도 8개. 들어왔었죠. 네, 8개. 테이블 8개에 배달은 따로 하셨었나요? 그때는 배달 문화가 없었죠. 배달은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문화가 많았기 분명히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게을렀습니다. 네,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배달의 민족도 이제 상용화가 돼 있었죠. 그 이후에는 했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상용화가 돼 있었었고. 네. 네. 그럼 우리 그 잘 될 때 하루 매출. 잘 될 때의 하루 매출은 얼마 정도였었나요? 5시간 장사해서 2,500만 원까지 팔아봤어요. 달에? 2천만 원 넘게 한 달에 매출. 네, 한 달 매출이. 네. 네. 그럼 2,500만 원 정도 팔 때 이 남는 순이익이라고 하죠. 그때는 아르바이트생 예. 5시간. 그때는 또 시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 5천 원? 2012년도면 5,500원? 맞습니다. 4,980원. 5,500원에서 6,000원 선 준 것 같아. 그 정도 선에서 아르바이트 2명에 아르바이트생 2명. 그 다음에 가게세가 120만 원 정도 120만. 했고 뭐 우리가 메뉴가 닭볶음탕 하나만 했기 때문에 뭐 거기 닭값, 야채 뭐 그런 거 빼고 하면 그때 왜 2,500 팔면 한 800만 원 선 800만 남았던 것 같아요. 800만 원 마진으로. 선이면 30%? 네, 30%보다 그렇지요. 30%보다 좀 더 남았네요. 5시. 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면 이 서빙 아르바이트생을 서빙. 쓴 주방을 거였었죠. 제가 했습니다. 이 장인 정신이 깃들어진 그 닭볶음탕을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 최소 월 매출. 최소 월 매출은 네. 1,200에서 한 1,500 팔았던 것 같아요. 월에. 네. 월에 1,000만 원도 팔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월에 1,000만 원이면 30만 원 하루에 판 건데요. 네, 30만 원. 왜요? 그때- 많이 팔았어요? 아니요. 조금 팔았어요? 그럼 여기서 장사를 그만하게 된 이유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만 원 꼴이면 사실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30만 원 팔 때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았었나요? 그때는 저 진짜 딱 내 인건비.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최대 매출일 때 인건비를 안 넣으신 거네요. 아니요. 내 거 인건비? 그렇죠. 내 인건비는 안 넣었죠. 자영업자분들, 우리 그 자영업을 하실 때는 각자 그 사장님의 인건비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이 마진을 생각하면서 이게 그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노동력이라는 게 상품을 파는 직종에서 서비스를 파는 직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굉장히 단가 자체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팔 때는 이걸 인건비를 넣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꼭 자신의 인건비까지 생각하시고 자영업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최소 매출일 때 그럼 본인의 인건비만 나왔으면 네.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었네요. 아니.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유 시간이 예. 내 노동력이다 생각을 했죠. 자유 시간에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쉬고 네.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죠. 혹시 본인 개발을 위한 시간은 가졌습니다. 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18평에서 사실 5시간 장사를 하면서 매출을 2,500만 원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배달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이 그때도 배달 시장이 원활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있었어요. 사실은 2012년 전에도 치킨은 배달을 하고 있었고 피자도 배달을 하고 있었고 짜장면도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을 그때 노력을 사실- 안 한 거죠. 사실 저의 탓도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을 할 줄은 모르고 회사라는 그 기둥 뒤에 숨어서 근데 회사보다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회사보다는 물론 다 개개인만의 생각이 있지만 뭐 달달이 나오는 월급을 가지고 이리저리 아껴가면서 산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죠, 일반 직장인들은. 근데, 그렇죠. 저의 소견으로는 의사신가 봐요. 바꿀까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소견. 내 소견으로는 틀렸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오피디님 아니요, 말씀해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저 OPD 아닙니다. 네. 언젠가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까먹었어요. 장사를 준비하시는 그 예비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장사 참 힘들죠. 저도 작년만 해도 주변에서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주변 예.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해봤기 때문에 힘듦을 알고 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18평 안에서 10년 동안 나와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일관성 있는 행동, 노력, 이게 책임감과 꾸준함이 없으면 이 장사라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쩌면 주변에서는 아니 매일같이 왜 저렇게 나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또 게으름이라는 것도 많이 내가 생겨났었고 근데 이제 이게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견뎌내시고 이제는 뭐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핑계를 많이 삼았죠. 나이도 많고 뭐 이랬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심 잃지 않고 내가 왜 장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책임감과 일관성 있는 항상 행동 그리고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그 번외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언젠간 회장님, 제가 네. 아들이 아니라면 지금 솔직히 덕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언젠가 네, 회장님 지금 덕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매출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케팅, 뭐 SNS 이런 거를 모르고 장사를 했던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네. 자영업자가 그렇죠. 우리는 고작 해야 전단지, 예. 아파트의 광고지 오프라인 지역 광고. 이런 거 외에는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요즘은 참 발빠르게들 젊은 친구들도 움직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만큼 광고라는 게 많이 일반인들한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방법을 몰라서 맞습니다. 못하시는 내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할 방법을 모르니
그냥 예전 것만 고집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는 바꿔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대학 상권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우리 언젠가 회장님과 함께 같이 그냥 그 안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뭐 그 전에 했던 뭐 레시피라는 게 많지는 않지만 뭐 그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뭐 이렇게 도움이라면 도움이랄까 그런 것도 좀 주고 해왔기 때문에 목도 중요하고 맛도 중요하지만 우리 언젠가 회장님이신 우리 회장님이 좀 더 빨리 내 옆에서 이런 거를 좀 맛을 보여줬으면 제가 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장사라는 게 돈이 목적이잖아요.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서로 뭐 도움도 청해 보시고 또 도움도 주시면 받아 보시고 해서 다들 잘 되는 매장들 이끌어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장사를 30년간 하신 저희 그 어머니시죠. 우리 장 대표님을 만나보고 창업 비용과 월 순수익 그리고 애로사항 뭐 장사를 하며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봐주시면 잠깐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많으실 텐데 저 다음엔 안 나오니까 오늘 다 질문하세요. 아니, 질문 다 드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어떤 거요? 아니 어떤 질문? 궁금한 거 화장품 뭐 쓰시는지 그거 말해달라. 아니 채널을 준비하고 질문! 계셔가지고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 뷰티 지금 유튜브 뷰티!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평상시 모습입니다. 아, 평상시. 네. 네 그러니까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출연하신 김에 네. 말씀하셔 보시죠. 터졌습니다. 드디어 입이 터지셨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그 더 뭐 조언이라든지 힘내십시오. 다섯 글자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다섯 글자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큰 야 보자. 다시 돌려서. 말씀하시죠. 보자. 어떻게 해놨나? 우리 장 대표님 앞으로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영업자 멘토 언젠간 회장님이었습니다.